저는 질병 치료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병이 왜 생기는지 사실 도대체 모르고 한약 먹거나 그냥 좋다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확하게 좀 알고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케미컬, 화학적인 방법 한국 사람들은 뭐 먹으면 좋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척추 구조, 목욕, 운동, 마사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납니다. 제가 가끔 자주 보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서 어떤 할아버지가 8, 90대 가시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분은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근데 이분이 평생 했던 거는 뭐냐면 항상 목욕탕을 제일 첫 번째로 가요. 본인이 물을 받아요. 그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방법을 썼지만 저는 약을 먹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거는 저 왼쪽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목욕, 마사지에 해당하는 것도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모션 파트도 3분의 1, 저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합쳐져야 몸이 낫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런 세 가지를 다 구현할 만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제주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된 거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시험도 성공받고 3개월쯤 돼갈 때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해부를 했죠. 오직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왜? 자꾸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이제 그분 혹시 아세요? 황성주 생실이라고? 황성주 교육교 있잖아요. 그분 의사분이거든요. 그 병원에서 나온 책인데 대단한 말기였어요. 근데 이때는 의사하고 보호자도 이제 거짓말을 샀어요. 대전환 초기라고 거짓말 하자. 그 환자는 이제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실려 막 좋아졌어요. 막. 근데 간호사들이 답답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말인데 초기인 줄 알고 있다고. 그 얘기들이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4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대치요법을 그 강변동에서 배울 때 암이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은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이게 2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노폐물 건더기가 많으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그런 건더기를 모아가지고 일종의 모아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게 암이고 결석이고 용종이고 근종이고 비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쓰레기통을 만약에 발로 뻥 차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집에 쓰레기 나올 때 또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하나 사든지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또 암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청소 11등 하고 나가지고 쓰레기 안 갖다 버리고 침대 밑에나 소파 밑에 집어넣으면 막 살은 빠졌어요. 그런데 독소는 그대로 있으면 지방이 만들어져요. 몸에서. 그냥 과일만 먹어도 밥 먹어도 지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소파 밑에 있는 독소를 딱 포획해요. 쓰레기 독소 못 도망가게끔.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 하는 과정 중에 자꾸 독소를 안 갖다 버리는 생각하면 살을 완벽하게 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육을 젊은 아가씨 분들이나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먹어보면 살 빠져. 근데 뺐다 썼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리니까. 그래서 좀 이모션 파트가 왜 3분의 1 정도 중요하냐. 제가 만약에 그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남자분을 만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암이 나쁜 게 아니라고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세 가지, 이모션 파트, 케미컬, 스트럭처 이 세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또 번외로 6가지 정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제주도로 왔죠. 첫 번째가 이제 물입니다, 물. 이제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할 건데 사람 몸이 한 70%가 물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물방울이에요. 전부 다 물방울이 돼 있고 이 어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어항이 한 3, 40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항 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고 썩죠. 그리고 이끼가 생기죠.
그래서 몸에 점이나 겉버섯이나 김이나 주걱에 자꾸 생기면 안 돼요. 그냥 너 햇빛 많이 봐서 김이 생기지 햇빛 안 봐도 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기 놓고 나서 집안에서 애를 계속 키우는데 저녁에 잘라 그러면 애가 울어서 자꾸 잠을 못 자고 애 잘 때 허격그래 막 밥을 먹고 식사 아닐 때 이러다 보면 간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간이 피를 못 골라내요. 그러면 참기름까지 걸쭉한 피가 만들어지면서 물살이 확 지나가는 데는 인기가 없어요.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고여있는 데 인기가 생겨요. 근데 기니가 다 왜 눈밑에 끼냐면 그거 위장경락이에요. 위장경락이 이렇게 눈하고 코 옆구리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희한하게 그렇게 따라 생겨요. 우리 몸에도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 부위에 저음이 생겨요. 장이 안 좋으면 장 부위에 생겨요. 그리고 장하고 연결되는 허리가 있죠.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반대편 등 쪽에 정확하게 저음이 생겨요.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자세히 관찰하면 굳이 자기가 의사는 아니지만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검사는 70% 80% 망가질 때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70% 정도 망가져야 간이 이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5% 망가지거나 60% 망가졌을 때는 정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상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막아야죠. 근데 정상인 줄 알고 계속 술 마시다 보면 지방간, 고지혈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뭐 운동해라, 아니면 약 먹어라. 그럼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뭐 운전하시겠지만 차가 이렇게 고장 나려고 할 때 털털털 할 때 정비소 가야지. 우당탕 다 망가질 때까지 가서 차 놔둬주면 정비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차를 새로 하나 사세요 그러잖아요. 차 하나 새로 사면 돼요. 근데 몸은 다 망가진 상태로 가면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제가 예방약을 하게 돼요. 물은 그렇다 치고 불은 도대체 뭐냐?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침대 문화라 가지고 체온을 높일 일이 별로 없어요. 요 심장에서 36.5도가 되겠지만은 심장에서 멀수록 36.5도가 안 돼요. 그럼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얼죠. 점점점 혈액이 굳어집니다. 혈액 속에는 기름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절염이 생겨요. 혈관이 좁아져요. 우리가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에서 돌아와요. 이 모세혈관이 20대부터 50%씩 계속 감소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혈관이 다 막혀버립니다. 차가워서도 막히고 혈액의 품질이 나빠져서도 자꾸 막혀요. 그래서 나이 들면 계속 백내장 수술해도 녹내장, 귀에 보청기에도 안 들리고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 빠져버려요. 왜? 잇몸에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임플란트 200만원짜리 했는데 임플란트 쑥 빠져버려요. 잇몸이 약해서. 마치 건물은 튼튼한데 집안이 약해서. 치매 생기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루테인 먹고 기억력에 좋은 거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혈액의 품질을 바꿔요. 그러려면 배를 나타나게 해야 돼요. 배를 차갑게 하면 경락상 뒷목이 굳어져요. 다시 말해서 차가운 물을 많이 먹거나 이게 아랫배가 아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옛날에 캠프파이 할 때 그 모닥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모닥불이 이렇게 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 장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충해야 되죠. 보충할 때 아주 잘게 부셔가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귀찮다고 큰 한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요? 불이 막 꺼지죠. 밥을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배가 차는 거죠. 밥을 5분 만에 먹는 사람, 국에 말아 먹는 사람, 가끔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에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으면 잘 안 씹게 됩니다. 그게 마치 큰 장작을 한꺼번에 모닥불에 집어 던지는 효과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따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다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기 때문에 좀 식습관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살 때 뜨끈뜨끈하게 살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에 제일 미안이 쉬운 게 사물고기 여름철에 쉬려고 하면 어떻게요? 상하려고 그러면 한번 팔팔 끓여주면 되죠.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팔팔 끓여줘야 돼요. 아니면 잘 때 자주 팔팔 끓여줘야지 염증이 안 생겨요. 염증은 불화자 두 개가 염증의 염자예요. 불 두 개가 있어야지 태우는 거예요. 뭐냐면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이 들어왔어요. 내 혼자서 얘를 제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죠? 아군을 불러요.
걔가 세균이랑 바이러스예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여기 감염을 일으키면 고름도 나고 열이 펄펄 나요. 그럼 그때 수분 섭취하고 영양 분만해주면 여기서 열이 막 나면서 태우는 거예요. 인플로메이션. 염증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아까 사골국을 팔팔 끓인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너무 심각하면 항생제를 좀 쓰지만 오히려 수분 섭취 잘하고 한번 체온을 같이 높여주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종이컵이 없는데 저기 종이컵이 있네요. 종이컵 하나는 물이 있고 종이컵 하나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라이터를 뗐을 때 물이 없는 종이컵은 타겠죠. 물이 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거나 불이 안 붙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어린애들은 체온이 높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얘네들은 감기 걸리면 금방 30도도 40도 돼요. 그러면 열성 경련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해열제를 막 써버립니다. 물론 해열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더불어 수분 수치랑 비타민 C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컵인데 물이 안 담겨져 있는 종이컵이랑 같은 거예요. 그 애는 금방 열이 확 올랐다가 해열제 쓰면 또 떨어졌다가 또 금방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폐렴 와버려요. 다시 말해서 수분 섭취랑 음식 공급을 계속해주면 마치 종이컵 안에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서 애들이 열이 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냥 약에 더 중심을 두고 약을 먹어야 된다만 생각하지 애한테 수분 섭취를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물 먹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넣거나 로즈마리 같은 걸 넣거나 뭐 허브 색상을 로즈마리, 라벤더, 자스민, 뭐 두블레스 색상을 그런 걸 어떻게든 좀 섞어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하든지 뭐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자꾸 먹이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물 안 먹어. 뭐 그런 얘기 해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엄마가 물 안 먹는 자식도 물을 안 먹습니다. 유전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나는 병이 똑같다. 유전 안 그래요. 식습관이 비슷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능의학품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